우리가 V 이퀄 IR이라고 부르는 이 오매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 흐르는 전류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 간단한 회로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중학교 수준이니까. 근데 좀 복잡하게 생긴 회로들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회로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불러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를 배워서 약간 좀 복잡하게 생긴 회로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전압이 아니라 이제 기전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는데, 기전력은 여기 힘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힘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이 전지.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전지의 양단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전이차, 그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지가 있으면 이 전지에 뭐 1.5V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1.5V가 바로 이 이제 전이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왜 이렇게 전이차 전압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항 연결해 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전압을 재보면요, 얘가 1.5V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얘는 한 1.2V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건전지 이거 새 거 아니잖아, 뭐 그 오래된 거 샀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새 거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도 1.5V 건전지에서 1.5V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전지 양단의 전이차, 그거를 우리는 단자전압이라고 불러요. 이 단자전압. 이건 전지 양단에 내가 측정했을 때의 전이차고요. 그 측정했을 때의 값이고, 사실은 전이차죠. 그냥 전지의 전이차는 이상적인 전이차예요.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은 요 전지 내부에 들어있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전지의 내부에 우리가 V 이퀄 IR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저항은 스몰 r로 쓰게 되는데, 전류 곱하기 스몰 r에 해당되는 요 값만큼 실제 측정했을 때 나오는 단자 전압이 작게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부 저항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예전엔 나왔던데 지금은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해도 배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내부 저항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내부 저항이 고려가 되는 상황과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회로를, 그러니까 단순한 회로, 건전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저항 안에 건전지 연결은 아주 단순한 회로예요. 이 회로가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건전지 있고, 여기 조그만 내부 저항이 있고 외부 저항이 있는, 그래서 요만큼이 실제 건전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부 저항이 크지는 않아요. 요 내부 저항 조그만 요 R이 들어있는 요게 바로 건전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은 이제 E라고 보통 많이 쓰고요. 인데 왜 이걸 쓰는지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울어진 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있고, 내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바깥에 저항이 있고, 기전력이 있고. 근데 이거 내부 저항까지 포함된 이거 전체가
건전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전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 A점에서 출발할게요. A점에서 출발하면 건전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A에서 올라가면은 이만큼 올라가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게 파란색으로 하자. 처음에 제로에 있다가 A 지점에 오게 돼서 A에서 요거를 A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래서 A 프라임이 되면은 얘가 올라가요. 이렇게. 얼만큼 올라가냐? 이만큼 올라가요. 그런데 얘가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조금 내려가요. 얼만큼 내려가냐? 바로 요 내려간 정도가 R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올 때까지 요 사이는 건전지 도선 내니까 이때는 전위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여기 B와 C 사이 전위차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C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오다가 C에서 D로 넘어올 때 그때 떨어지죠. 이제 요게 A하고 D하고는 요거하고 요거하는 전위차가 똑같으니까 다시 도달했으니까 A는 제로잖아요. 그래서 C에서 D로 갈 때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도선 사이에서는 전위가 똑같았다가 건전지에서 올라갔다가 내부 저항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수평으로 갔다가 바깥에는 저항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전위의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들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여기다가 정확하게 다시 잘 나타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전위가 되는구나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써있던 이 단자전압이 전위차 빼기 I라는 거를 식으로 표시하면 단자전압은 델타 V라고 쓰고 기전력 E 빼기 IR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은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했던 것처럼 델타 V는 단자전압은 기전력 빼기 IR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외부 저항 전류 곱하기 라지 R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은 I 더하기가 아니라 I에 I 더하기 R이 되니까 흐르는 전류는 I 더하기 R분의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부 저항의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 값이 영향을 보는 거죠.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다시 여기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2008년도에 임용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김 교사는 전기 회로에 건전지를 병렬로 추가 연결해도 전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냥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건전지 하나가 뭐 1.5V다. 그러면 건전지를 이렇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우리 3V라고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얼마예요? 그냥 1.5V라고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병렬로 추가 연결해도 전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압이 똑같으니까 그림같이 두 개의 회로를 준비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I2가 I1보다 이게 더 컸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건전지만 두 개를 직렬 연결해 병렬 연결했냐? 자, 이거에 대한 답은 내부 저항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저항을 R이라고 하고요. 얘를 기전력을 이라고 하고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기전력 내부 저항 R, 기전력 내부 저항 R.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RR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 저항은 면적이 2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2배 되니까 저항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의 합성 저항은 2분의 R이 됩니다. 합성 저항 왜 이렇게 되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도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나오는 i와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i 더하기 r분의 기전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i2는 어떻게 되냐면요. i 더하기 2분의 r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커요? 당연히 분모가 그 작아야지 크죠. 그래서 이게 더 큰 겁니다. 내부 저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추가적인 질문을 할게요. 얘는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내부 저항은 우리가 배우냐? 안 배워요. 특히 이거 언제 가르친다 그랬어요. 아까 초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그 학생들에게 물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실제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수준, 교육과정 수준상에서는 다루지 않아야 될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드러나지 않도록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임용 기출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교사의 의도를 반영하려면은 실험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i와는 i 더하기 r분의 2, 얘는 i 더하기 2분의 r. 요것과 요것이 유사한 값이 나와가지고 그럼 전류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개가 똑같아지려면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R과 스몰 R의 관계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R이 스몰 R보다 이게 두 개 꼭 화살표하면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엄청 크게 만들어주면 스몰 R에 의한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저항이 있죠. 요 저항을 큰 걸로 바꿔주면은 두 개 값이 유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로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냐? 이유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외부 저항이 스몰 r보다 매우 크면 스몰 r을 무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거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럼 저항을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한 거,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내용인데 잘 알다시피 이 회로가 있으면 전류는 똑같잖아요.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서 여기에 전류 I, 여기에 전류 I2, 여기 전류 I1, 이 외부 전체 전류 I 모두 다 직렬일 때는 I는 I1과 I2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전이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전이차 V1, 여기에 전이차 V2, 전체를 V라고 해주면 V는 V1 더하기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저항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정을 알고 싶은 거여서 여기에서 I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V 나누기 I는 V1 더하기 V2 나누기 I고요. 그래서 얘는 I분의 V1 더하기 I분의 V2. 그래서 요거는 I1분의 V1 더하기 I2분의 V2. 그래서 V 나누기 I가 뭐냐면은 R이고요. 요는 R1이고 I2잖아요. 그래서 R은 R1 더하기 R2. 그래서 직렬 연결 합성 저항은 더해진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 자, 병렬일 때는 요 전류가 I가 들어가면은 I1과 I2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이 회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 사이의 전압과 여기 사이의 전압은 똑같죠. 높이가 똑같은 전이 차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V는 V1, V2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V로 나눠줄게요. 그럼 V분의 I는 이제 V1분의 I1, V2분의 I2죠. 역수를 취해주면은 I분의 V분의 1, I1, V1분의 1. 똑같은 식이죠. I2, V2분의 1. 그래서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런 역수가 덧셈의 관계를 갖는다. 이게 이제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내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스몰 R이라고 해주면 스몰 R분의 1 더하기 스몰 R분의 1이 전체분의 1. 그래서 요거는 R분의 2니까 라지 R은 2분의 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등가 저항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저항이 여러 개 연결됐을 때 그거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저항이라고 쓸 수 있는. 그래서 8, 4, 6, 3 이렇게 직병렬 연결됐으면 6하고 3. 그럼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제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은 6분의 1 더하기 2니까 3.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R은 2가 되니까 요게 2예요. 2하고 4하고 8하고 더하면은 14ohm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항의 합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복잡하게 생긴 회로, 예를 들면은 이런 회로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오뼘씩 쓰면 되지 않냐 싶은데 얘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게 두 개가 붙어 있어 날일자 형태예요. 그럼 병렬 회로인가 보다 싶은데 얘는 여기에 전지가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도 예측이 안 돼.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이제 키르요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키르요프 법칙 안 어려워요. 계산은 조금 지저분해. 왜냐하면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지저분한데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은 아닙니다. 자, 얘는 두 개의 법칙이 있어요. 두 개의 법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분기점 법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고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벌써 여러분들은 이거를 앞에다 썼어요. 분기점 법칙은 뭐냐? 전류가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면은 이쪽에 들어간 놈과 나간 놈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 I1 더하기 I2가 있다. 이게 분기점 법칙이에요. 자, 고리 법칙은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건전지가 있었고 물론 여기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가면은 전위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왕창 내려가서 그래서 있잖아요. 처음에서 갔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이 전위의 값을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즉 뭐냐 하면은 여기 지점이 아까 A였고 끝 지점도 이제 돌아오면서 A였었는데 한 바퀴 돌아왔을 때 회로를 한 바퀴 돌면 그러면은 전위차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제자리 돌아오면 당연히 높이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고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점 법칙과 고리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점 법칙은 쉬운데 고리 법칙은 분기점 법칙은 뭐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이 고리 법칙은 약간 적용하는데 좀 헷갈림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고리의 방향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고리의 방향은 아까 내가 요거
이거 이야기할 때요. 여기서 A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럼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 고리는요,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을 정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고리 방향이라고 하고요. 얘는 전류가 이 건전지가 이렇게 오른쪽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그래서 고리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류의 방향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회로 같은 경우 이게 6V고 12V니까 12V가 크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왠지 이렇게 흐를 것 같죠. 그럼 요 밑에는 이렇게 흐르려나? 확신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요 건전지의 위치가 좌우가 바뀌어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리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의 방향 내가 정한다 그랬죠? 전류의 방향도 내가 처음에 의미로 정합니다. 정했더니 나중에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 실제는 내가 정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전류의 방향과 고리 방향에 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요. 우리 회로 내에는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가 아니라 2개의 소자가 있죠. 저항과 이제 전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저항과 전지에 대해서 고리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일치할 수가 있고 반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모두 2가지 케이스 있으니까 합치면 4개의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즉 뭐냐면 첫 번째가 전류 방향과 고리 방향이 같은 거예요. 즉 고리의 방향이 A에서 B쪽 방향으로 고리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전이차는 마이너스 IR. 그러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만큼 전이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우리 보면은 전이차 올라갔다가 이 저항 지나면서 내려갔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전류의 방향을 따라서 고리를 돌 때, 즉 고리가 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좀 이따가 실제 예를 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전류 방향과 고리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이제 델타 V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IR. 그 다음에 그 전지는 조금 쉬워요. 전지는 이제 전류의 방향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고리 방향이라고 해주면 이쪽으로 고리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해주면 전위차는 플러스. 왜냐면 올라가니까. 근데 고리 방향 이쪽 방향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로. 요 4개의 케이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얘를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2개의 예를 볼 겁니다. 하나가 바로 요 예고요.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고리 법칙을 연습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겨 있는 요 회로를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로 제가 몇 개를 임용고사 기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데 연습 문제 나온 것도 있으니까 풀어보는 것들 한 2개 정도 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가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흐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전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고리가 지금 고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리를 가겠습니다. 고리는 어느 방향으로 돌까요?
마음대로 돌아도 되는데 이렇게 고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출발할 거야?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데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 출발할게요. 그럼 여기서 갑니다. 가다가 얘 만났어요. 지금 얘가 그 전압이 6V니까 갈 때 6V만큼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델타 V가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B에서 C로 갈 때 저항 만났죠. 그럼 저항 때문에 그 이제 전위차가 생기는데 고리 순환할 때 전류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이쪽 방향이죠. 근데 고리의 방향도 이쪽 방향이죠. 아까 고리의 방향이 이렇게 돈다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된다 해서 마이너스 I R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기로 올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또 여기도 고리의 방향과 전류 방향 똑같아요. 전류도 다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얘도 마이너스 R, I, R2 얘는 IR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할게요. 플러스 6 빼기 I, R안이 얼마냐면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 연습할 땐 더하기 마이너스 12를 해도 됩니다. 사실 얘도 더하기 마이너스 8i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얘는 15ohm이죠. 10i 이게 얼마다? 0이다. 그래서 8i는 6. 그래서 i는 3분의 1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암페어. 즉 마이너스 0.33암페어인데 마이너스 0.33암페어니까 실제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내가 맨 처음 정한 이 방향이 아니라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봐도 이거보다는 얘가 더 전압이 크니까 그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고리 법칙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좀 복잡한 거 상황을 볼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놓게 되는데, 자,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류를 구할 때거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아요. 왜냐면 길이 하나니까. 그래서 요 길을 따라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따라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쪽을 따라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합니다. 자, I1과 I2와 I3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실제로 이 방향으로 흐를지 반대 방향으로 흐를지는 몰라요. 어쨌든 I1, I2, I3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기점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다 적용해 주냐? 바로 요 지점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I1과 I2가 들어와서 I3가 됐죠. 그래서 I1 더하기 I2는 I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리 법칙을 적용해 주는데 고리는 사실은 얘는 고리가 몇 개냐면 3개가 있어요. 어떻게 3개지? 자, 요거 하나 1번 고리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다음에 요렇게 도는 2번 고리. 그 다음에 이 전체로 도는 3번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씩이 있네. 근데 분기점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식이 모두 4개가 돼 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I1, I2, I3 3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1, I2, I3 3개를 모르는데 3개를 모를 때는 필요한 식이 3개만 있으면 되죠. 서로 독립인.
서로 독립이란 말을 모를 테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식이 3개가 필요한데 그 식 3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식 4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남죠. 그래서 분기점 법칙 하나하고 고리 법칙 2개 쓰고요. 나머지 하나는 검산용으로 씁니다. 우리 3번을 보통은 저는 그래요. 요 얘를 3번을 검산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다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고리에 대해서 어디서 출발해 주냐면은 뭐 아무 데나 출발합시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고리가 이 시계 방향인 거 잘 기억하세요. 가다가 얘를 만났습니다. 자, 얘를 만났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4. 자, 다음에 그 다음 통과하는 소재가 뭐냐면은 요 놈이죠. 요 놈을 통과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 요 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요. 고리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고리 이렇게 도니까 두 개가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방향이 같을 때 마이너스 IR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 IR. 그래서 I1 곱하기 6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요 놈 만났습니다.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요 놈 만났어요. 얘는 전류의 방향과 고리의 방향 똑같죠? 전류 여기 I2 이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I2도 이쪽으로 흘러요. 고리도 이쪽으로 흘러요. 똑같이 가니까 얘는 빼기 4 I를 앞에 쓰는 게 좋나? 여기 흐른 전류가 I2니까 I2 이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고리. 2번 고리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출발해서 가면은 이번에 올라가네요. 플러스 10. 다음에 6원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전류 방향과 고리 방향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6 I1 돌고 얘도 고리 방향과 전류 방향 똑같죠? 마이너스 2 I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플러스 10 그다음에 마이너스 6 I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I3 제로. 자, 다음에 큰 3번 고리 여기서 출발해서 돌게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그다음 만나는 게 요거죠. 마이너스 2i3 그다음에 요 4원 만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4i2 이퀄 제로.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연립해서 풀어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다가 도입해서 맞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I3는 I1 더하기 I2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뭐 계산 지저분하 귀찮긴 하지만 요식 왼쪽에다 쓸게요. 6I1 빼기 4 I2는 넘어가면은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6I1 빼기 2 I3는 I1 더하기 I2죠. 이거는 마이너스 6I1이네. 10이 되고요. 이제 쏘리 맞네요. 그럼 얘는 다시 마이너스 6I1 마이너스 2I1 마이너스 2I2는 마이너스 10 플러스로 바꿀까요? 그러면 8I1 더하기 2I2는 10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배 해주면 16I1 더하기 4I2는 20. 위의 식 위에다 다시 쓸게요. 6I1 빼기 4I2는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개씩 더하면은 22I1은
44. 그래서 I1은 2가 되고요. 그러면은 I2는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다 집어넣어 I1은 2가 되면 요거 10이죠. 넘어가면은 12. 그러니까 I2는 마이너스 3. I3는 I1 더하기 I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I1과 I2, I3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아까 검산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본다 그랬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4, I3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 I2도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 제로 맞네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I1이 2니까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맞아요. 근데 I2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흐르죠. I3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실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흐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임의대로 놓고 푸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요번 내용은 끝났는데 RC회로라는 것들을 잠깐만 언급하고 가도록 할게요. RC회로는 뭐냐면요. R이 저항이었죠. C5에서 축전기였어요. 그래서 저항과 축전기가 같이 들어간 회로인데 사실은 RC회로는 이 전기 회로에서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실제 전기 회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제 축전기 코일하고 다 들어가서 이 교류 회로에서 되게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잠깐만 언급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항하고 축전기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RC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RC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축전기가 있고 저항이 있고 여기 이제 건전지를 연결한 겁니다. 여기 이제 스위치를 닫을게요. 스위치를 왜 닫냐면은 스위치가 뚜껑을 딱 닫으면요. 여기 있는 축전기에 전기가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되면은 얘가 완전하게 쌓이게 되면요. 그러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쌓여서 요 사이에 생기는 그 전위차가 있죠. 그게 이 건전지의 전위차를 상쇄해 가지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얘가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 전류를 보면요. 처음에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에 전류가 흘러요. 이게 이제 R이고 이게 2라면은 전류는 R분의 그 V는 IR이니까 R분의 2라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면서 전류가 떨어지게 돼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게 되면은 0이 돼 버리겠죠. 사실은 극한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감소하는 특성이 이 저항과 이 축전기의 그 전기 용량과 저항의 전기 저항 값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얘가 그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축전기의 충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푸냐? 이것도 이제 키르이프 법칙으로 풀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얘 전기 용량을 C라고 해주면은 우리가 전기 용량이 그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 델타 V는 C분의 이제 여기 전하량이 Q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요 Q가 변하는 값이죠. 왜냐면 처음에는 제로였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맥시멈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한 바퀴를 돌리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면은
요걸 전지를 통과해 들어가면서 올라가죠. E. 그 다음에 이 축전기를 통과하면서 떨어지죠. 얼마큼 떨어지냐? C분의 Q만큼. 그 다음에 저항을 통과하면서 마이너스 I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Q하고 I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즉 전류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Q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입니다. 우리는 전류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요, dQ, dt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E 마이너스 C분의, 얘는 시간의 함수고요, 마이너스 R 곱하기 dQ, dt 이꼴 제로가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푸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을 세워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이제 궁금한 건데, 처음에 일정 값을 갖다가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감소가 될 때 나중에 얘를 풀면은 뭐가 되냐면은, 전류는 뭐가 되냐면요, 그 전류의 값 자체가 이 감소되는 게, 이렇게 감소되는 함수가 여러분들 아는 게 뭐냐면 지수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RE로 시작돼서 지수 함수, 이 자연 로고 상수 2를 써가지고 2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 이런 함수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T가 RC가 되면은 2분의 1만큼의 값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얼마냐면은 2분의 1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R 곱하기 C 값이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이 타우 뭐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시간상수, 우리 교재에는 시상수라고 얘기해 주는데, 요게 이제 얼만큼 전류가 빨리 떨어지는지를 나타내 주는 그런 값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요. RC 에러는 옵션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책 한번 찾아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교류할 때 나올 때 앞에서 이런 거 했었지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충전을 했으면 방전도 있을 거잖아요. 방전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여기에 다 차가지고 이쪽에 아래쪽에 플러스, 위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다 차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건전지를 치우고 이제 다시 스위치를 연결해 주면은,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전하가 빠져나오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오면 안 흐르겠죠. 그래서 사실 결과는 얘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방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방전. 그래서 아래쪽에 플러스, 위쪽에 마이너스가 차 있을 때 전류가 흐르면, 얘도 키르의 법칙 적용시켜주면은 여기서부터 갈까요? 그럼 원래 아까 키르의 법칙이 E 마이너스 C분의 Q 빼기 IR 이꼴 제로였었는데, 지금 요 상황에 맞는 키르의 법칙은 요 2가 빠져서 그냥 마이너스 C분의 Q 마이너스 IR 이꼴 제로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I가 C분의 Q 빼기 R 곱하기 DT분의 DQ 이꼴 제로가 돼서 실제로 식은 결과 값은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우리가 정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있는 것처럼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이 축전기에 저장된 것이 빠져나오면서 전류가 흘러요. 그게 이제 R분의 원래 2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가서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는 2라는 값이 없으니까 빼도록 할게요. 어디 갔어? 떨어지게 되고, 그때 또 시상수 값이 이제 RC 똑같은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과 방전은 똑같은 형태인데 뭐가 다르냐? 앞에서 충전될 때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었어요? 충전될 때 전류의 방향은 당연히 이 건전지가 만드는 이쪽 방향이 있잖아요. 시계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방전할 때는 충전돼 있는 요 축전기에서 전하가 흘러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뭐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붙게 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이 계산상에 좀 복잡해서 어렵긴 한데 저항하고 축전기하고 연결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